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오늘 9월 1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증시가 코스피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이후 오늘도 급등,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시장은 올라야 좋죠. 네. 근데 코스닥은 좀 부진하고, 그동안 소외받던, 그러니까 자기 차례 기다리면 오긴 와요. 대형주들이 그 무거운 은행주들부터 해가지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좀 고생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좀 기분이 좋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제 지금 반도체 안 사면 뭐 사시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너무 좀 너무 제목이 그죠. 예. 아무튼 반도체 주가 상승 당연한 일, 또 삼성전자 감산 전략, 언론 보도 관련, 이게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아이패드에 이제 OLED 들어가죠. 그리고 CS 베어링, 또 삼성전기, Y솔, JYP 엔터, OC. 사실 여기에 CS 베어링 전에 풍력 얘기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빠졌는데. 네, 풍력 관련해서 메리츠의 문경원 연구원님이 써주신 자료 하나 있어서 그것까지 한번 해서 오늘 한번 좀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안 사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 디램 가격 오르기 시작을 했고, 가격 반등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단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거 계속 며칠 전부터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고, 이제 고정거래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낸드도 4분기부터 개선된다. 요 움직임을, 재고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재고를 이제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재고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그 디램하고 낸드는 감산이 계속 이어지는데, 디램 감산 기준 조금 완화될 것 같고, DDR5를 늘리니까. 다만 낸드는 계속 감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그러니까 낸드 업황은 조금 더 늦어요. 낸드보단 디램이 낫습니다, 업황 자체는. 반도체 비중 확대고,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겠냐,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설명드린데도 반도체를 좋아진 거 다 확인하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물리더라도 반도체는 좀 불안할 때, 업황이 바닥 같고, 더 나쁠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불안전하긴 한데 더 나쁠까? 여기서 그래도 반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물리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야 반도체는 좋은 성과를 내지, 그냥 있는 거 다 확인하고 그럼 너무 늦습니다, 사실. 지금도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좋아진 걸 다 확인하면요, 주가 이제 저 위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램 출하량 반등 시작됐고, 그 다음에 공급은 부족고, 왜? 감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디램의 판가 지금 올라가죠, 실제. 이미 몇 주 됐어요, 이건. 그래서 그건 좀 알려드렸던 거고, 그 다음 메모리 3사 재고 추이는 이제 감소. 근데 아직도 재고는 많죠. 재고 많아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이 좀 아쉬운 게 감산을 좀 빨리 했어야 돼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업황이 완전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이 논리는 뭐냐면, 재고가 피크 아웃을 했기 때문에 방향을 보고 투자하라는 얘기죠. 재고가 이미 여기까지 갔을 때 그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걸 좀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들이고, 반도체 그러기 때문에 여기 같은 증권사 또 보고서 또 나왔어요. 근데 전공정 장비 어제 급등했죠. 그래서 장비 수주부터 공급까지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는데, 이제 통상 9, 10월에 사이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장비 투자에. 그래서 장비 수주가 본격적인 업황 회복에 앞서서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장비 회사들은 빠르면 4분기부터 수주 잔고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적은 3분기가 최저점이 될 것 같다. 근데 3분기 실적에
너무 큰 의미부여 하지 마세요. 안 좋을 게 당연한 거예요. 3분기에. 지금 메모리 업황 좋나요? 감산하고 있는데, 투자 줄이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잘 나오는 기업은 되게 독특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에로티 베큐um, 중국의 태양광 장비 많이 납품하면서 이제 그런 건 특수한 경우죠. 근데 일반적인 전공정 장비 회사가 실적이 좋은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지금 다 감산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럼에도 좋은 경우는 또 좋겠죠. 뭐 아니면 중국에 수출 많이 하거나. 근데 어쨌든 핵심 뭐냐면 실적 쇼크가 나와도 그걸 너무 막 그냥 불편해하지 마시라. 숫자 나오는 거 보면 야, 이것도 내가 잘못 투자했나?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 내용이고, 미세 공정 디램에 투자하라. 미세 공정이 뭡니까? 최대한 웨이퍼에 작게 선 그어가지고 하는 거. 선단 공정. 그래서 더더욱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더더욱 선단 공정, 미세 공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또 AI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 얘기만 많이 했지만 전공정을 저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공정도 무시하면 안 된다. 필요하다. 특히 ALD, 원자 증착 장비. ALD 우리 공부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디퓨전. 그거 하는 회사가 뭐예요? 주성, 유진테크, 원익 IPS 이런 회사들이죠. 무시하면 안 돼요. 전공정도. 예. 그리고 낸드는 좀 시간 걸립니다. 낸드 쪽에 특화된 기업들은 약간은 걸릴 수 있다. 근데 낸드도 뭐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좀 방향성은 돌리고는 있어요. 근데 좀 D램보다는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공정 장비에서는 유진테크가 요새 제일 많이 오르죠. 예. 주로 삼성 비중이 또 높고 하다 보니까 차 선호주는 주성. 그러니까 유진은 ALD 쪽에서 삼성, 주성은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흡프스프, HPSP는 이제 어닐링 장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뭐 세계 유일 기업이죠. 그래서 요 기업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보도가 있어서 사실 이제 아침에 제가 3프로 진행할 때 거기 옆에 계시던 이제 김종효 위원님이 그 알파경제 거기 근무하시잖아요. 이제 거기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감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삼성에서는 뭐 일단 예,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좀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뉴스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화웨이 이슈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번에 메모리 사용 적발됐잖아요. 하이닉스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 유통망이 줬는데 그 유통망이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제조사가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거 미국이 만약에 규제해버리면 큰일 나겠다. 지금 가뜩이나 메모리 없는데 일단 확보하자. 그래서 가수요가 발생해서 일단 주문을 당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주문 늘려야 되나? 이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IR 할 때 언급을 하겠대요. 삼성이. 그럼 다음 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은 남아 있는데, 다만 물론 이게 가수요는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가수요는 어차피 가짜 수요예요. 일시적으로 땡긴 거예요. 그랬다가 진짜 수요 없으면 공급 가용화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일단 지금 가뜩이나 업황 안 좋기 때문에 저런 가수요도 반갑긴 하죠. 수요는 수요니까. 근데 여기서 삼성이 제발 실수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다올 투자증권. 이 고영민 연구원이 원래 신한에 계시던 분인데 이번에 다올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의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이 내용입니다. 왜? 지금 감산 계속 해야 돼요. 여기서 방심해서 업황 좀 좋아진다 감산 안 하고 다시 재고 늘려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업황 좋아지는데. 예. 그래서 감산할 땐 충분히 해가지고 수요 돌아설 때까지는 좀 감산을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저런 이유 때문에 감산을 멈춰버리면 이 재고는 또 늘게 되고 사이클이 꼬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기존의 강한 감산 정책을 유지를 해도 재고가 많아요. 연말까지는. 예. 해도 모자를 판에 여기서 감산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삼성전자 이미 한 차례 감산 아쉬운 타임,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실 하이닉스보다 조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HBM도 늦었고 여러모로 이번이 왜 삼성이 저랬을까 할 정도로 삼성이 좀 아쉬운 결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책성 인사도 좀 일부 있었죠. 그래서 현명한 판단.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 돌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스마트폰 왕창 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PC 왕창 사고.
감산할 때 확실히 이걸 해줘야 내년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잠깐 기분 좋자고 이거 감산 돌려버리면 장기적으로는 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현명한 판단 저도 기대하겠고 다음 달에 아마 언급을 하겠죠.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최근 수요는 단기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웅크리기 더 필요하다. 그 삼성전자 리포트가 한 2개 나왔는데 그냥 내용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BNK의 이민희 연구원님은 실적 좀 안 좋을 거래요. 3분기 왜? 감산 때문에. 감산하면 비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원가 상승 불가피. 그 내용이고 예, 그래서 D램은 본전, 낸드는 아직 적자 날 거다. 그래서 원래 3분기 예상이 그 3조인데 2.1조밖에 안 나올 것 같고 4분기도 예상은 4.4인데 2.7이다. 그러니까 예상보단 조금 실적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키움의 박유영 연구원님도 비슷해요. 고정비 부담 때문에 실적 좀 예상 이하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기대보다 안 나올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 의견은 뭐냐면 그래도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적이 안 좋으면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고정비 부담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그거는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아니다. 예. 감산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실적보다 HBM과 메모리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자.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삼성전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OLED 이제 탑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년에 나옵니다. 아이패드. 근데 저는 하나의 모델만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2가지 모델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더 좋죠. 특히 소재 회사한테 좋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애플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2가지 모델로 지금 예상을 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 1000만 대 정도. 근데 구매량은 비슷하네요. 저도 한 1000만 대 예상했거든요. 숫자는 1000만 대 예상을 했는데 11인치랑 13인치로 이제 각각 6대 4 정도로 하는데 제가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예상했던 게 여기 OLED 쪽 아마 애플이 더 많이 LG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비슷해요. 지금 아마 LG가 60 정도 차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11인치만 하고 LG가 13인치까지 다 하는. 근데 이것도 몰라요. 저번에도 사실 저 아이폰도 사실 이번에는 LG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LG가 그 조립 이슈가 있어가지고 삼성이 더 많이 했죠. 예. 근데 어쨌든 아이패드는 만약에 그런 이슈만 없다면 LG가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뭐 LG한테 2조 원 줬다라는 뉴스도 있던 것처럼 애플의 입장은 뭐냐면요. 삼성이 혼자 하길 원치를 않아요. 지금. 어떻게든 LG가 잘해가지고 이호나 하기를 해요. 비호인 싫고 비호인 지금 못하니까 중국은. 그래서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LG가 잘해야죠. LG가 이번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들 우리 계산해봤죠. 이게 일단 저 11인치 13인치 정도가 되면 1000만 대죠. 1000만 대면 아이폰 5개 물량이에요. 그러면 5천만 대가 되죠. 아이폰으로 계산하면 크기가 5천만 대에 투스택 텐덤 소재가 거의 2배 들어가거든요. 완전 2배는 아니고 한 1.5배? 그렇게 따지면 7,500만 대 정도 돼요. 아이폰 7,500만 대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폰이 2억 대 팔리니까 30%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아이폰 판매가 작년보다 30%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소재 업체들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나 P&H 테크 이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소재주들도 좀 좋은 퍼포먼스 나오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력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풍력이 요새 좀 너무 안 좋잖아요. 태양광도.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저번에 미국에서 그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갑자기 해상풍력 프로젝트 손상차손 이슈 제기하면서 나 못해 먹겠다. 나 안 해. 이래가지고 이제 손을 놔버렸는데 이게 이제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마이크 잠깐만요. 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주가랑 금리랑 밀접해요. 금리 오르면 주가 빠져요. 예, 왜냐하면 이게 PF로 하거든요, 보통.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 풍력 디벨로퍼들도 부동산 개발하는 거 똑같아요. 금리가 조달해요. 금리가 너무 오르면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습니다. 80%가 PF 대출로 조달된다고. 해상 풍력은 굉장히 커요. 그거 만드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걸 착공을 결정하는 프로젝트는 2, 3년 전에 이 가격이 결정돼요.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 다르죠. 가격 전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비용 오르죠. 금리 오르면 2, 3년 전에 했어도 지금 가격으로 전가시켜줘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정부가 좀 보전을 해달라는 거죠. 영국에서 매년 그 재생에너지 발전 입찰을 진행하는데 이번 9월에는 아무도 안 했대요. 입찰에 참여를. 황당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정부가 이 전기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상풍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기를 이 가격에 사줄게 요거거든요. 그거를 후려쳐버렸다고 합니다. 예. 평균 도매 전력 가격이 지금 95유로거든요. 근데 44유로를 제시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95에 거래되는 전력 가격을 44로 지금 사주겠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풍력의 악재죠. 풍력 발전을 저해시키니까. 그리고 미국에선 또 IRA 세제 혜택 기준도 말썽이라고 합니다. 보너스 크레딧 있죠. 보너스 주는 거 뭐 생산을 하면. 그래서 이게 조건이요. 이 윈드 타워 있죠. CS 윈드가 만드는 이 타워, 지지대, 이런 자켓 이런 것들을 원재료를 100% 다 미국에서 조달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대요. 지금은 100%.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불만이고. 그래서 금리가 안정화되든가 정부가 도와주든가 좀 조건을 바꿔주든가 이러면 해결 가능하다. 근데 금리가 어떻게 지금 내려오겠어요. 저거는 어렵고 당장은. 그러면 정부나 개발업체 중에 누가 양보해야 되는데 개발업체가 지금 어떻게 양보를 하겠어요. 그럼 정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물러서야 된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IRA 효과를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해상풍력 안 된다고 나와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도 좀 정부 관점에서 좀 약간 유연하게 하지 않을까 이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여기가 풍력 문제 해결하려고 뭐 풍력 그 패키지를 내년에 공개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인허가 빠르게 해주고 이런 것들. 미국 국세청에서 생산 세액 공제 많이 만들면 보조금 주는 거죠. 요거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 예. 한다 연말까지 발표한다. 이걸 빨리 발표해줘야 됩니다. 예, 저걸 해주면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르스테드는 요청을 했대요. 지금 세제 혜택 해달라 판가 인상. 예, 그래서 지금 하나를 스톱을 해놨는데 저게 이제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가면 다시 재개하겠죠. 베스타스가 흑자 전환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주요 고객사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영국을 근데 미국이나 영국 제외하면 지금 또 다른 쪽은 프로젝트 잘 되고 있대요. 예, 대만 쪽은 이미 최종 투자 결정 내려졌고 BP와 토탈 같은 정유 회사들도 독일 쪽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낙찰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점차 민간 주도로도 변하고 있고, 예, 그리고 중국 제외하면요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 중에 37%나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원가를 판가에 반영하고 있고 수주도 증가하고 있고, 예. 육상 풍력 수요는 여전히 좋대요. 그리고 이 원가 상승 공급망 차질 때문에 요즘에 막 부품 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이거 부담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해상 풍력 못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길게 보면 기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기회래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잘 못하는 업체를 대체해 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하거든요. 한국 업체가 그걸 커버하는 거죠. 다른 나라가 부품 제때 공급 못하면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한테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특히 타워 수급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타워 누가 만들죠? CS 윈드가 만들죠. 그래서 25년 수요 대비 공급도 부족하니까 사업 확장에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또 얼마 전에 CS 윈드가 이 해상풍력 밑에 하부 구조물 업체에 인수했죠. 근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CS 베어링에도 기회가 된다. 그래서 풍력산업 지금 노이즈도 많고 주가 많이 빠져서 힘들지만 지금이 매수 기회냐 아니냐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문경원 연구원님 의견은 기회다. 저 역시도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빠졌어요 주가들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노이즈는 결국 극복 가능하지. 아니 풍력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한 노이즈는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 영국 정부가 이 가격에 사주겠다고 하니 누가 풍력합니까? 이거 아마 수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좀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좀
내용입니다. 예. 이게 풍력 발전 단가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경쟁 입찰이 좀 많은 편이고, 아무튼 지금 풍력 노이즈가 너무 많은데 예, 빨리 좀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CS 베어링은 제가 저희 당사 보고서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예. 그리고 삼성전기 MLCC 데이가 열렸는데, 요거 이제 교보의 최보영 연구원님이 쓰셨는데, MLCC가 뭐냐면 축전기예요. 그냥 거기다가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하고 조절하는 댐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전류를 보냈다 닫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 축전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크기인데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0603mm는 가 담긴 와인 한 잔이 요게 한 3억 정도 가치가 있대요. 그만큼 굉장한 거죠. 그 MLC 시장은 연평균 6%. 근데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보는 건 자동차용. 여기는 연평균 10%. 내연기관 4,000개, 전기차는 15,000개. 전장용 MLCC는 훨씬 중요합니다. 안전과 직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요. 만드는 업체가 많지 않죠. 삼성전기가 세계 2위고요. 올해 20% 중반까지 전장형 자동차 쪽 비중이 늘어난다. 그리고 필리핀 공장 통해서 생산 능력 확대한다. 또 IT 기기 대비 높은 채용량과 고사양 기술이 요구돼서 한정된 플레이어가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많은 플레이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입 장벽이 높아요. 거기서 전장력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MLCC 전기차에 탑재된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잘 되면 삼성전기도 좋은 거죠. 요게 MLCC예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좁쌀처럼 보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거의 안 보인다고 그냥 생각하시죠. 아주 조그만 그 공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옛날 무슨 카라멜 있죠? 카라멜 우리 까먹는 거. 그 어렸을 때 저도 참 많이 먹었는데, 예. 그래서 막 이빨 썩기도 하고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저거 되게 맛있었어요. 이렇게 카라멜 딱 까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먹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IT용이 전장용은 15년 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를 걱정을 안 하는 게 주가는 좀 답답하시겠지만 25년부터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예요. 본격 출시들이 돼요. 자율주행하고 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좋아지는 건. 다만 스마트폰 비중이 아직 높죠. 여기서 전장 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걸 견뎌내야죠. 주가 부진을 이용해서 방향성을 보고 좀 길게 볼 필요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암울하면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걸 왜 하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셔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Y솔은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Y솔이 소우 필터라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터, 주파수를 걸러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업황 안 좋아가지고 너무 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KB에서 추정치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턴어라운드. 올해 영업이익을 29억에서 178억으로 올려버렸고요. 그냥 점프를 시켜버렸고 내년도를 120억에서 187억. 그래서 3분기도 흑자 전환해서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이 끝나가지고요. 원가 부담도 있었던 소재도 가격 떨어지고 소자, 반도체. 그래서 Y솔 실적 좋아질 것 같다. 근데 다만 저는 트레이딩 하셔라. 왜 그런지 아세요? 삼성전기와 Y솔의 차이가 뭐죠? 삼성전기와 Y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스마트폰 부품인데 다르죠. 삼성전기는 자동차 쪽으로 포트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절대적인 비중이 어디죠? 스마트폰. 지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기 투자 쉽지가 않아요. 왜?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산업은 성장이 없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투자나 이런 거는 반드시 그 산업의 성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바라볼 때 트레이딩을 할 건지 길게 볼 건지 이걸 결정하는 거는 이 산업의 기울기거든요. 어디가 더 기울기가 높은지 그걸 보면 간단히 답이 나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KB의 이선화 유은혜 연구원님이 JYP 언급해 주셨는데 JYP 요새 너무 안 좋습니다. 목표 주가 유지했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의견이에요. 근데 요즘에 뭐 마진 개선 가능성도 낮고 뭐 신규 아티스트도 좀 약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앞으로 A2K 미국의 현지 걸그룹
니즈 프로젝트 2 한국과 일본의 니즈가 이제 일본 걸그룹이죠 사실. 프로젝트 C는 중국. 그 다음에 또 남자 보이그룹도 이제 데뷔를 또 앞두고 있나 봐요. 라우드 프로젝트.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건 해외에서 퍼블리싱, 해외에서 음반 유통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매출을 해외에서 만약에 음원이 재생됐을 때 받잖아요. 저작권들한테 수익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1분기와 3분기에만 해당 매출을 반영을 한대요. 정상 과정이 하도 복잡하니까 1분기, 3분기 나눠서 그냥 매출 반영하자. 2분기에 이제 이게 안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어닝 쇼크가 팍 터져버린 거죠. 그렇지만 핵심 뭐냐면 그런 정산 시점의 차이지 매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뭐 나쁘게 보진 말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에 많이 빠져가지고요. 이제는 뭐 괜찮은 구간 같아요. 뭐 엔터가 성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뭘 보여줘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리사가 재계약을 하든가 블랙핑크. 요새 리사 재계약 이슈가 좀 있어서 좀 걱정이고 그 다음에 이 JYP도 미국 현지 걸그룹이 어느 정도 성과 낼지 요거에 대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CI 삼성증권의 조현열 김영욱 연구원님이 NDR 이제 IR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 OCI는 이제 베이직 케미칼과 카본 케미칼 주로 이제 반도체랑 석유화학 이쪽을 하고 있는데 요 베이직 케미칼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하고 있고요. 주로 반도체 쪽이고 이쪽이 석유화학 쪽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쪽보다는 이쪽이죠. 반도체죠. 2차 전지로. 그래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인산 과산화수소 헥사클로로 디실란. 요게 로우 K라고 아시죠? 하이 K 말고 로우 K란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쪽이 아직 실적이 좋은 건 아니고요. 일본의 도쿄하마랑 합작해서 그 신규 공장을 말레이시아에 건설해서 26년부터 양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쪽으로는 승부를 좀 걸고 있어요. 그 군산 공장도 증산 추진하고 있고 인사는 삼성의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으로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반도체 매출이 3,800억인데 27년은 1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조금 실적은 부진하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트리클로로실란을 이용해서 모노실란을 제조하는데 이게 바로 실리콘 응급제의 주요 소재이고 SKC에 들어갑니다. SKC의 넥세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5년간 700억 이상의 공급 계약. 군산 공장의 1000톤 규모 모노실란 생산 설비 투자가 좀 개시가 돼서 25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의 의견은 특수 소재 업체 석유화학보다는 그쪽으로 이제 매력이 부각될 것 같고 석유화학 업황은 안 좋죠. 안 좋지만 전방 사업 부진 영향받고 있지만 이익률 여전히 좋다. 이 안 좋은 업황에도 상반기 7.1% 이익률 냈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비중 늘어나고 2차전지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인데 조금 시간은 걸려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완공되는 게 25년도 막 이러니까 약간의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장기 방향성은 좋습니다. 주요 제품들입니다. 반도체, 폴리실리콘, 인산, 과산화수. 이 과산화수소는 보통 한솔케미칼이 많이 만들거든요. HCDS, CA, FS, 그리고 카본, 카본 블랙, 피치, BTX, 가소재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든다는 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드릴 거는 뭐냐면 저희 당사 보고서. 요즘에 계속 저희 서치라이트란 보고서 기억나시죠? 그 보고서 중에 오늘은 이제 CS 베어링 내용들 다 괜찮죠. 저번에 우리 넥스트 칩 한번 공부했죠. 자, 오늘은 이제 CS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 거니까 한번 보면서 저희 이제 16,000원 목표 주가 제시했고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CS 베어링 공부했던 기억입니다. 함께 배우기 기억나세요? 함께 배우기 우리 풍력편 베어링 한번 공부했죠. 그래서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와 우드 맥켄지는 26년에 풍력 발전 부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문경원 연구원이 의견에 동의하는 거 결국 시간 문제예요. 다시 좋아지는 거. 근데 그 과정이 좀 짜증 나는 거죠. 견디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뎌내야죠. 그리고 CS 베어링은 G맨스 가사에 아마 좀 납품하게 되지 않아요. 원래 G2에 많이 납품해요. 미국에. 근데 거기 괜찮은데 G맨스 가사가 이번에 사고 났죠.
풍력 이번에 베어링 공급하는 회사가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대규모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CS 베어링한테 유리하죠. 이제 이쪽으로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공급망 제대로 못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예. 또 거기다 금리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모두의 화두는 뭐죠? 원가 절감. 원가를 얼마나 싸게 잘 만들어 주느냐. 근데 CS 베어링은 거기에 강점이 있다. 생산 설비를 100% 베트남에 보유하고 있다. 이거 하니까 또 태웅도 생각나요. 태웅은 그 윈드밀 갖고 있죠. 그래서 저 이제 베어링이나 이런 데 들어간 소재, 그 부품 소재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철강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제강 사업을 해가지고 원가를 뚫출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은 저는 뭐 태웅, 그 다음에 CS 베어링이 그런 면에서 좀 선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일단 좋은 거죠. 그리고 G 비중이 높아요. 매출의 94%예요. 근데 요거 비중을 이제는 낮추고 그 다음 지멘스 가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른 베스타스 이쪽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GE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GE는 계속 요즘에 수주 늘어나고 있어요. GE가 잘 되면 일단 CS 베어링 딱 떠올리시면 돼요. CS 베어링도 잘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베트남 2공장 증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GE 합의 가격 기준 모델별 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풍력은 우리 배웠지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커져요. 점점 사이즈가 이렇게 터빈도 커지고, 그러면 단가 올라갑니다. 좋은 거죠. 업체 입장에선. 그리고 CS 베어링 베트남 공장, 이거 원가를 절약해서 아마 국내 공장은 철수하는 걸로 그때 알려져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타스 신규 고객, 통상적으로 베어링 이제 입찰이죠. 입찰은 한 개 반기 앞서 이루어지는데 베스타스는 3개년치에 대한 수주를 제안했대요. 왜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이건 이제 24년부터 매출로 인식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안정적 실적 성장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멘스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품질 이슈 때문에 한번 손실을 크게 봤는데, 그래서 CS 베어링으로 좀 수주가 들어오지 않겠냐. 여기에서 거의 한 3조 원 가까운 손해 본 거죠. 여기가 교체 수요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에네콘 맞나요? 에네르콘. 2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5년부터 요거는 이제 매출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미국 풍력발전 신규 설치량은 9,845기가와트로 37%나. 이거 맞나요? 요새 막 풍력 안 한다고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CS 베어링은 설비가 전부 베트남에 있어서 IRA 수혜를 받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직접 수혜.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이 만들어서 다 공급하라는 얘기죠. 근데 CS 베어링은 북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미국이 잘 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회 수출 리스크도 있지만 미국 내 풍력용 베어링 제조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혜는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량 늘어나고 이제 해상 풍력이 좀 본격화되는 거죠. 보면 투자 의견 16,000원 커버리지로 좀 제시를 했고요. 요새 좀 주가 빠졌죠, 이슈 때문에. 그래서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다 빠졌어요. 다 그냥 가릴 것 없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 중에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여기 우리나라에선 풍력 회사 하면 태웅, 또 여기 지금 CS 베어링,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요 4개거든요. 그 4개가 결국엔 가장 좋은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주력 사업은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한 피치 베어링과 타워와 니스. 이거 다 저희 함께 배우기 시간에 다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거 보시고 이 보고서 읽으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GE에 주로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겁니다. 요거 기억나세요? 요런 그림들 보여드렸죠. 여기 날개고, 여기 날개 쪽에 들어간 날개를 연결하는 거죠. 여기 가운데 여기가 니셀인가 아마 그럴 거고, 그래서 요거를 베어링으로 연결해줘요. 이렇게 동그란 거. 여기도 베어링 들어가요. 이쪽에 기어 베어링, 이렇게 메인 셰프트 베어링 여기도 들어가. 저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죠. 피치 베어링,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날개가 3개니까 3개 들어간 거죠. 요 베어링은 밑에 타워 있죠. 타워와 위에 니셀 요거를 서로 연결해 줘. 밑에 하나 필요하고. 근데 점점 커지죠. 대형화되니까. 예. 근데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풍력 공부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만에 그냥 금방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CS 베어링도 좀 좋은, 이게 요새 또 워낙 주가들이 좀 안 좋아서 약간 좀 답답하긴 한데요.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제가 아직 주가를 오늘 안 봐가지고. 오, CS 아니군요. CS 베어링 오늘은 보합이네. 어제 올랐고 오늘은 보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전자공시 혹시 잠깐만요. 어제 전자공시 쪽에서는 몇 개 있었는데 TSI가 수주가 2개 있었더라고요. 여기 믹싱이 뭐죠? 활물질 섞는 거 있죠.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거 막 섞어야죠. 리튬하고. 그거 장비. 요게 윤성 FNC가 있는데 경쟁사로 TSI가 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2개 정도. 근데 금액이 똑같은데 날짜가 좀 달라요. 여기가 아마 8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월.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룡전기 변압기죠. 여기가 이제 미국에 변압기 또 수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고, 아바코가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데 저번에 한번 아바코도 함께 배우기 위해서 제가 그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 디스플레이 할 때.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2차전지도 아니 원래는 디스플레이인데 2차전지를 봐야 된다. 근데 2차전지 이번에 공급 계약 맺었어요. 얼티엄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는 회사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2차전지 쪽으로도 다변화되는 거죠. 특히 미국의 얼티엄 셀지는 GM과 LG가 만든대요. 여기에 공급 들어간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가베스는 이제 그 기판 안을, 패키지 기판 안을 검사하는 그 회사죠. 근데 이번에 토지 및 건물 양수해가지고 투자한대요. 그럼 이게 뭐죠? 목적이 있죠. 사업 확장, 생산 능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장 짓고 증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성장을 위한 거니까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로 넘어가면 일진하이솔루스가 참 이게 수소차 때문에 안 좋았는데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수소차가 워낙 안 팔려가지고. 근데 여기 양성모 대표이사가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예, 일단 들어왔습니다. 1000주 정도. 그래서 일단 내부자 매수 거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좀 올랐네요. 오늘은 한 7% 정도.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는 양성모 대표이사에 내부자 매수가 있었고, M2I는 그 의료기기 회사죠. 근데 이 회사 한참 좋았다가 요새 주가가 한참 많이 빠졌는데, M2I는 여기 서홍석 전무님이 4,5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상당히 우량한 기업인데, 그때 실적 이슈였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 혈관 스텐트 있죠. 스텐트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부활하기를 바라겠고, LX아웃시스도 여기 계속 사더라고요. 내부자들이. 그래서 뭐 건자재 회사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저번에 저희 당사의 김세련 연구원님이 저 서치라이트 보고서 한번 써줬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 단열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인조 대리석, 그런 면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겠냐. 48,000원인데 지금 주가는 46,000원이라 오히려 주가는 조금 아직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3시가 좀 넘었는데 오늘도 제가 저기 이제 좀 강남 쪽에 한 군데 좀 가야 되거든요. 강연을 하러. 9월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지금 먼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오늘 국내 종합주가 지수 한번 좀 살짝 볼까요? 코스닥은 안 좋은데 코스피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아니, 혼자 가는 경우, 그것도 대형주가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예. 오늘 보시면 외국인 기관, 요새 기관들이요, 금융투자예요. 그래서 좀 걱정은, 여기서 많이 사면 또 언제든지 팔아버려서 좀 그게 걱정이긴 한데,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외국인이 들어온 건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와 이게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분위기 좋고, 오늘 가장 좋은 건 포스코죠. 오늘 포스코가 급등하더라고요.
동국제강. 근데 이게 포스코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동국제강도 가니까 전체 분위기는 철강주 다 좋고, 해운주가 진짜 오랜만에 갑니다. 페노션 그렇게 빠지더니 이게 다 경기 민감주죠. 그래서 저도 경기 민감주 대표 주자는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움직여주니까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국 지준율 인하 있죠. 부양책 쓰고 있고, 중국 지표도 괜찮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만 바라봤다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중국 쪽으로 약간. 그러면서 시장도 그쪽에 반응을 해준다. 그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코스피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도 오늘 좀 분위기 좋고요. 진성, DY파워, 뭐 대창단조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선 관련주도 오늘 조금 일진전기가 좀 많이 올랐네요. 풍력주도 오랜만이죠. 진짜 반갑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풍력주도 근데 세아제강 지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예, CS 베어링 윈드는 조금, 태용도 약간은 좀 쉬고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뭐 그림은 어제부터 조금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요새 보험주 뜨겁습니다. 보험주 완전 요즘에 급등주 됐어요. 그래서 배당 이상의 수익이 나왔으면 적절히 대응을 하세요. 예. 그리고 항공기 부품 오늘 아스트가 많이 올랐네요. 리튬주 뭐 포스코 올라서 그렇겠죠. 네, 금형하고 요새 은행주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안 가던 은행주. 근데 은행주는 너무나 쉬웠어요. 시간만 있으면. 왜? 아니 배당 주는 거야 명확한데 주가는 너무 싸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제든 수익 날 수 있는 업종인데 그 언제냐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석 달인지 모르죠. 그게 어려운 거지. 너무 쉬운 투자예요 사실 은행은. 예, 딱 답지가 이미 정해진 건데 내가 그걸 기다릴 수 있겠느냐 갈 때까지. 그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단 움직였습니다. 이 무거운 하나금융이 한 4% 움직임 보면 이제 은행도 조금 다음 주까지 연결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오늘 하나오션 좀 좋았고요. 다른 기업들도 다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네옴시티, 여기 히림이 좀 많이 올랐고, 편의점 관련주, GS 리테일 좀 좋고요. 그리고 폐배터리도 오늘 좀 괜찮고, 니켈주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뭐 고려아연도학과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도 요즘에 좀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그리고 여행주 좋고 원전주도 좋고요. 뭐 고르게 다 갑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다 괜찮고, 화신하고 성우하이텍 아시죠? 그 차체 어제 보고서 한번 봤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좀 괜찮습니다. 요새 네이버 분위기 좋아요. 천천히지만 잘 가고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오늘의 엠플러스가 좋네요. 요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장비사죠. 여기가 오늘 좀 좋은 분위기고, 석유화학 좋고요. 롯데케미칼 웬일입니까? 4%. 2차 전지 소재도 오늘 좋습니다. 2차 전지가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TCC 스틸, 철강금속 쪽이죠. 약간 이쪽이.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LNF까지 다 좋은 분위기인데, 2차 전지에서는 후성하고 이녹스는 좀 안 좋고, 요새 에코프로가 좀 안 좋아요. 예, 아마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빠지니까 코스닥이 좀 못 가는 게 아닌가. 엔터주더라고.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MLCC는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죠. MLCC로 보긴 좀 그렇고요. 조선기자재도 오늘 강합니다. KSP 이거 기억나세요? 그 엔진 밸브. 하이로코리아 어제 한번 보고서 봤죠. 그리고 폴더블 폰도 오늘 괜찮고요. 면세점도 오늘 분위기는 좀 조금씩이지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많이 올랐네요. 고르게. 삼성전자 강보아, SDS 14만원 넘었고, LG전자 좋고. 삼성 SDS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 SDS는 이제는 AI 관련주예요. 그래서 좀 이게 실제로 돈을 벌지 모르지만 기업체들한테 이제 납품을 해준다면, 많이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모멘텀은 생긴 거예요. 그동안 없던 모멘텀이 생겨서 좀 괜찮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이제 거의 다 올랐는데, 그나마 좀 오늘 안 좋은 건 항공주가 좀 안 좋고요. 국제유가 때문도 있고, 어제 한진칼이 동시효과에 폭등해서 그래요. 이게 왜 동시효과에 갑자기 올라가서
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좀 오늘 바이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좀 있겠죠. 미용 의료기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로봇 쪽 역시 똑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대형주한테 약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로봇주들이 뭐 AI 관련주 이런 거, 의료 AI, 보톡스 이쪽도 좀 빠지고 있고 로봇주 대부분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레인보우가 급락하고 있고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치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 일부 항공주, 로봇 네. 이런 쪽의 주가들은 조금 부진하다. 반도체 장비도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부진한데 어제 그 우리 공부해봤지만 DI가 그죠? DI가 HBM 뭐 TSV 이쪽에 이제 속해 있는 거 보고 원익 IPS라 약간 좀 예, 생소하긴 했는데 오늘은 뭐 DI가 그냥 난리가 났네요. TCK, 엑시콘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소외받던 기업들이에요. 이 안에서. 이쪽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좋은데 빠지는 거는 하나마이크론, 후공정은 좀 안 좋아요. 그죠? HBM 후공정 있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쪽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정이 오히려 좀 사실 분위기 좋은데 근데 후공정 안에서도요. 못 오른 후공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요새 현대오토협의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와 에이스테크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 LG노텍 네. 반면에 다른 자율주행은 그냥 오늘은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별로 분위기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좀 많이 오르기도 했죠 사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쉬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기업만 간단히만 보고 좀 오늘 지금 3시 15분 정도 됐는데요.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까 이제 업종은 한번 좀 다들 훑어봤으니까 그 많이 오르거나 뭐 그런 기업들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이게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이 좀 안 좋네요. 이 세 개가 좀 유독 좀 안 좋고 다른 기업들은 다 견조한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자동차도 오랜만에 좀 반등해주고 있고요. 뭐 페노션이나 이쪽 뭐 나노신 소재, 예. 코스모신 소재, 2차전지도요 완전 차별화 같습니다. 지금 LNF는 4% 오르고. 예, 그래서 2차전지도 약간의 다른 움직임. 반면에 오늘 많이 빠지는 거 한진칼, 로봇, 한정기술. 한정기술은 왜 빠지냐면 아침에 이제 내용을 하나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 한국전력이 지금 아시죠? 돈 없는 거 지금 계속 채권 발행해서 막고 있잖아요. 일반 기업이었으면 사실 부도났어요 벌써. 네, 전기료 올리기 어려우니까 한전 자회사 지분 매각하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우려도 좀 일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오늘 하나마이크론, 기가비스, 또 펩트론, 뭐 메디톡스, IASC 좀 시장 이끌었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휴젤도 좀 빠지고 SM 오늘 이쪽 좀 안 좋고요. YG도 아직 리사가 재계약에 대해서 회사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좀 불안불안한 거죠. 인텔리안테크도 요새 좀 올랐죠. 예, 조금 빠지고 있고 SFA 반도체, 후공정, 현대오토협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단기간에. 근데 또 기회가 오겠죠 이렇게 빠지면. 엔터주 JYP 좀 약하고 두산테스나 예. 그러니까 주로 반도체, 후공정, 엔터, 바이오, 비만 치료제 2차전지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계열 이쪽 예. 이쪽이 좀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오전에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동안 좀 못난이로 불렸던 무거운 기업들은 오늘 급등해주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잘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예,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단단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현재 코스피가 2600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달간 아니 이번 한 주간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고 제가 사실 이제 내일은 함께 배우기 2차전지가 올라갈 거예요. 2차전지 이제 두 편만 올리면 끝나요. 올려서 반도체는 다 끝났고
2차전지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권영수 부회장님 있죠? 그 LG엔소. 이 두 분의 발언을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 다른 어떤 분들보다 그 두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디에 방점,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 1부, 2부로 나눠서 하니까 내일 오전에 그것도 한번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걸 좀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